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었던, 앞을 볼 수 없었던 헬렌 켈러가 최고의 교육자이자 사상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셀리번이라는 교육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OBS 초대석 오늘은 인하대학교 최초의 여성 총장이시죠. 최순자 총장님 모시고 대학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지내고 교육부 교원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하대 최순자 총장. 도서관을 돌며 피자를 돌리고 직원 노조와의 간담회, 학교 법인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여성 총장. 인하대 졸업 당시 유일한 여학생. 한국공학 한림원 최초 여성 정회원 등 강인함을 간직한 총장. 인하대 교육기부단 에듀에이드 인하 출범. 발전기금 2억 원 기부를 통한 교육 기부 정신은 무엇인지. 잘 가르치는 인하대. 연구를 더 많이 하는 인하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하여 사랑받는 인하대의 정신과 2011년 이후 전국 대학 취업률 상위 5위의 비결은 무엇인지. 세계 대학의 새로운 브랜드를 향해 전진하는 최순자 총장과 인하대의 푸른 청사진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롭게 총장에 취임하신 지, 부임하신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습니다.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2개월 어떻게 보내셨나요? 굉장히 바쁘게 지냈죠. 예. 제가 인하대학교 27년 반 있다가 총장이 되긴 했지만, 네. 평소 총장이 되면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예. 이렇게 어렴풋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총장이 되고 나니까 엄청 바쁜 스케줄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예. 그래도 지난 2달 만족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나름 인천 지역사회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또 다니고 얘기도 듣고 학생들 얘기 듣고 그래서 아주 바쁜 일정이지만 제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네. 14대 총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현재 이 여대 총장을 제외하고 또 이 설립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총장님을 제외하고는 여성 총장으로는 일반 대학에서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글쎄요. 최순자 총장께서는 인하대학교 61년 개교 만에 첫 여성 총장에 부임을 하셨는데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못했죠. 예. 네, 못하고 그러나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번에 그 총장은 사실 예년하고 달리 네. 1차, 2차, 3차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차에 13사람이 지원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기서 1차에서 서류 심사 가지고 발전계획서에 서류 심사에서 4명으로 추려지는데 예.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꼴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는 발전계획서를 발표하고 토론하고 예. 이런 걸 거쳐서 다시 2사람으로 압축이 됐고 그 2사람이 압축이 되니까 저는 또 꼴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도 이거 자신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2사람은 재단 이사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11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엄청난 토론을 거쳐서 예. 됐는데 되고 나서 정말 승리감이라는 것은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예. 네. 지금 처음에 13대 1이면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었는데 네. 기존의 총장이 선임되던 뽑히던 그런 과정과 비교해서 이번에 상당히 더 어려운 또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한 과정이었던가요? 어떻습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처음 이렇게 시도했으니까요. 이게 첫 시도였군요. 네, 이렇게 예. 하는 것은 전에는 지원자가 있으면 그냥 이사회에서 네. 거기서 이렇게 투표해서 끝났는데 예. 이번은 발표와 토론과 하는 정말 제대로 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네. 됐으니까 더 뜻도 깊고 그렇죠. 또 어떻게 13명 중에서 12명이 남자였잖아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여성 총장으로 가능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인하의 분위기를 좀 더 융화되게, 화합되게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휘해 주십사 이런 좀 주문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남성들 전 총장님들의 사실 발전 계획서를 전해 봤어요. 예. 그랬더니 굉장히 큰 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디테일이 약해서 저는 그들과의 차별을 뭘 할까 하다가 예. 저는 디테일로 가자. 섬세함. 야, 섬세함으로 네. 가자. 그래서 아주 섬세한 걸 다 이렇게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럼 내가 할 것이 뭔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발표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적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섬세한 엄마의 손길 같은 분위기를 최근에 느낄 수 있었던 이벤트가 중간고사 때 학점 때문에 대학원생들, 대학생들 도서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네. 피자 배달을 직접 또 하셨다면서요? 네. 반응이 어떻을까요? 대학원생들은 그냥 밤에 항상 늦게 그렇죠. 일하니까 예. 제가 몇 개 그 대학원을 갔는데 안 온 그 랩에서 굉장히 우리도 좀 사랑해 주세요. 차별이냐? 차별이냐? 그래서 그럼 제가 조금 더 다녀야 되겠다. 네. 그랬는데 마침 중간고사 전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8개 단과대학이 있는데 한 단과대학만 가면 또 그 공평하지 못하다고 네. 생각할 것 같아서 8개 단과대학을 다 다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200 그 박스에 피자를 돌렸는데 저도 좀 놀랄 정도로 네. 아주 학생들이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근처 피자집은 좀 대박을 맞았겠네요.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8개 단과대학을 다 다녔으니까 학생들도 정말 즐겨하고 예. 시간이 한 9시에서 11시였어요. 네. 그러니까 좀 출출하잖아요. 그러네요. 저녁 먹고. 밥 먹고 들어와서요. 아주 즐거워하더라고요. 예. 네. 학생들과 그럼 뭐 한 2시간 가까운 시간, 늦은 시간 동안 네. 여러 가지 좀 격이 없이 편안한 대화를 나누셨을 텐데 네.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던가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우선 자기네가 학교 다니는 동안 이런 것은 처음이다. 네. 다른 학교도 없었는데 처음이다. 네. 역시 여성 총장이니까 섬세함에 강하다. 엄마도 안 해주니 야식을. 예, 그런 게 있었고 네. 특히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예. 같이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가면은 콜라를 다 그 잔에다 따라서 학생을 주고 네. 이래서 너무너무 호흡이 좋아가지고요. 예. 우리 학생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네. 그걸 보고 한 1년에 한 2번쯤은 그런 행사를 해도 충족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학생들도요. 보통 뭐 대학 총장 그러면 나와 좀 멀리 있는 분 이런 네. 느낌을 강하게 갖잖아요. 어려운 분. 네. 그런데 이렇게 좀 굉장히 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뽑힌 총장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인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새는 뭐 SNS도 잘 돼 네. 있고 학생들이 많이 뉴스를 보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총장이 됐다는 것도 알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인하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선배다 이런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가면 훨씬 좋고 학생들도 저한테 인사도 하고 네. 이래서 저도 아주 정말 기쁩니다 요새. 예. 얼마 전에는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미화원 분들 그리고 뭐 직원 노조 간담회도 계속해서 갖고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직원들과 또 학생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학교가 사실은 요 전까지 서로 약간 소통이 안 돼서 반목도 있고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무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네. 저는 이 조직을 이끌고 가려면 제일 먼저 그들로부터 마음을 얻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마음을 얻는 첫 번째 길이 제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우선 들어주면 어떤 때 화났을 때 친구한테 화난 그 일을 막 얘기하면 들어주는 것 자체로도 화가 풀리거든요. 예. 똑같이 그분들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이 양반들한테 다가감을 보여주면 마음을 주겠지. 그랬더니 네. 정말 마음을 이렇게 오는 것이 제가 보입니다. 그것이 소통의 어떤 가장 기초, 기본, 또 마음을 여는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글쎄요, 준비된 총장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도 뭐 대학원생들이라든가 학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듣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아. 저는 위로 올라갈수록 예. 말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총장이 됐으니까 더 의식적으로 들어야지 계속 저 스스로를 이렇게 컨트롤합니다. 네. 어디를 가도 들어야지 얘기하지 말고 들어야지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 저를 이렇게 듣는. 제 직업이 아나운서거든요. 네. 저도 초년병 때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그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줄일까, 잘 들어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소통의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이 학생이나 교직원들과의 이런 소통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인 정석인하학원, 인하학원과 또 교직원 학생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게 이제 여성이니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딸이 네. 아들보다 좀 더 섬세하고 그렇죠. 좀 다가가는 자세잖아요. 네.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지금까지 총장은 다 남성이었는데 여성이니까 좀 다르겠다는 게 있고 이 재단의 이사분들이 주로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기업체는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전형적인 관료적인 관계죠. 그렇죠. 예. 근데 학교는 굉장히 수평이에요. 학생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예. 수평 사회인데 그 수직과 수평의 그 조직을 잘 가교 역할을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총장이면 네. 충분히 저는 재단과 그다음 학생들 이 구성원과의 예. 그 장단점을 서로 이렇게 잘 접목을 하면 예. 좋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하시는 분일수록 네. 사실은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내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좀 근심을 안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십니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원래 일을 네. 스트레스를 없이 해요. 아, 네. 이렇게 즐겨 하는 자세가 굉장히 있어요. 뭐를 해도. 예. 몸은 굉장히 피곤해도 일단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즐거움 이걸 찾으려고 해서 예. 그렇게 스트레스 저는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예. 인하대학교 총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2달이 됐습니다.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인하대학교의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사실 이 자리가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비전과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으셨나요? 우리 인하대학교는 사실 1954년도에 예. 그 동양의 MIT를 만들겠다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이민자들이 돈을 보내온 거를 모토로 해가지고 만든 학교예요. 예. 그러다가 좀 학교가 어려웠는데 68년도에 우리 조중훈 이사장님께서 학교를 인수하셨죠. 근데 그분도 항상 바다로 하늘로 이렇게 프론티어 정신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제가 볼 때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을 키워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슬로건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수님들이 아주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셨지만 그래도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고 두 번째 대학이라는 데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예. 연구를 지금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잘 하시고 네.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을 우리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서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는 인하대가 되자 이런 슬로건을 세 가지를 가졌었습니다. 예. 인하대는 인천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지리적으로도 하늘길과 바닷길이 다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계 최고의 공항이 있고 또 바닷길도 있고 이런 것들도 어떤 앞으로 인하대학교의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구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 인하라는 단어가 네. 인천의 인자하고 하와이의 하자에서 예. 온 것입니다. 하와이의 하자고 그건 네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 하와이의 이민간 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교육에 그 모국에 교육에 투자를 하자고 돈을 네. 보내오신 거예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아시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하대학교는 사실은 다른 대학보다는 훨씬 그 국가적인 어떤 그 계획 네. 이거에서 산업기술 인력을 키우기 위한 공대로 시작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학교입니다. 예.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이끌어내는 견인해냈던 어떤 인력들, 우수 인력들이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기반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3대 슬로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잘 가르치는 인하대, 그리고 연구를 더 많이 하는 인하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해 사랑받는 인하대, 이것이 세 가지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인하대,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또 인자를 양성하기까지는 대학생들의 책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초중고등학교도 똑같은 교육을 하지만 대학의 교육은 잘 가르치는 것도 있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대학교까지 온 이 고급 인력들을 더 잘 가르쳐서 이 학생들은 어디에 나가면 결국 사회로 나가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가르치는 인하대라는 것이 본인도 공부를 잘해서 나가긴 하지만 이들을 받아주는 사회가 인하대에서 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을 네. 정말 훌륭한 학생이 나왔다라고 받는 그런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학생들이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는 학생 자신과 사회가 만족하는 네. 학생을 육성하는 것이 인하대의 하나의 모토입니다. 예. 학문적인 어떤 수준 그리고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접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잘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잘못하면 스펙을 찍어내고 학점을 높이고 그래서 취업 사관학교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요. 대학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갈 때는 사회이거든요. 그 사회라는 것은 취직의 문이에요. 예. 학술적으로 나와서 교수가 됐건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나가서 네. 회사를 갔건 결국 취직의 문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 취직이라는 문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인하대학교의 경우는 한 80%가 취직을 하고 20%가 대학원에 가고 있는데 누가 어떤 길을 갔든 간에 첫 번째는 그들이 만족하는 인하대. 그다음에 그들을 받아들인 사회가 만족하는 인하대. 네. 그런 수요자 측면의 교육을 하는데 예. 더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굉장히 잘 잡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대학도 발전하고 또 교수님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그래야죠. 되잖아요. 네. 연구를 더 많이 하는 인하대가 되기 위해서 연구 환경 조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논문 한 편이라도 더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들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구실, 예. 첫 번째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연구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또 받아와야 되겠죠. 그렇게 받아오시는 분들은 경쟁력이 있지만 예. 또 그렇지 못하게 못 받아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신임 교수의 경우는 바깥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우선 기초를 우리 대학에서 좀 드려야 되니까 네. 그런 연구시설과 연구비 같은 것들을 예. 교수님들한테 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연구시설과 연구비를 학교가 좀 지원을 하고 예. 저는 이번에 그 연구를 더 많이 하는 인하대 학교에 30개 월드 클래스 그 연구실을 지정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 네. 한 분씩 하고 한 랩씩 그다음에 젊은 연구자를 한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 그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예. 밀어드리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뭐 교수님들별로 경력이나 학문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우수하신 분들보다는 또 상대적으로 프로젝트를 좀 따오고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가 그런 분들을 네.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교내 연구비를 좀 지원해 드려서 네. 경쟁력을 갖춰서 바깥에서 연구비를 가질 수 있게 예. 이런 기초를 좀 닦는 그런 연구비를 지원해 드려야 되겠죠. 이공계와 인문계가 있잖아요. 네. 특히 이공계는 인하대 공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인하대학교 공대 굉장히 좋다 이런 말들을 네. 많이 들었고 또 너무 이제 학문적인 성과나 사회에 진출을 해서 뭐 기업들의 리더가 되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균형 감각을 좀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학생 비로 보면 40대 60, 40대이 이공계고 네. 그다음에 60이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예. 인문사회 계열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대가 강하다 보니까 인문사회 교수님들은 지속적으로 공대만 지원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공대는 지원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연구실에 뭐 시설도 있어야 되고 돈이 좀 크게 들어가죠. 그러네요. 뭐 장비도 사야 되고. 네, 인문사회 교수님들 그냥 우리는 분필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컴퓨터하고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것을 좀 더 지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그 요청을 하시는데 예. 저는 공대 출신이긴 하지만 인하대학교 8개 단과대학을 이끄는 그 총수이기 때문에 예.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벌써 이번 학기 2학기에 인문사회 계열 교수님들은 1년에 한 번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예. 이번에 제가 획기적으로 2번 신청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또 뭔가 또 의욕이 더 생기시겠네요. 그럼요. 이 연구비로 좀 더 학문적인 성과를 내겠다. 그렇죠. 예. 네. 최근에 보직 교수님들을 좀 임명을 하셨는데 키워드가 능력이었다 이런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뭐 저는 평소에 살면서 예.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국민 소득과 네. 이 정도의 사회 발전에서는 그 위에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우선이 네. 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가 인성 이렇게 보는데 그 우선 능력으로 보자.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총장이 됐지만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보직을 한 번도 못한 총장이에요. 아, 그러세요? 한 번도 못하고 총장이 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직 교수들이 저를 보완해야 되잖아요. 네. 보완하려면
제가 삼각형의 피라밋이 이게 조직이라면 예. 제가 어느 한 구석에 있다면 다른 분들은 다른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특성을 저는 첫 번째는 능력으로 본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조직이 학교를 이끄는 이 조직이 다 같이 어느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의 피라밋을 만드는 그렇다면 우리 본부 보직자들이 훨씬 좋은 이런 행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서 능력으로 뽑았습니다. 최초의 여성 총장이시기도 하고 전혀 보직을 맡으신 경험이 네. 없으신데 총장까지 되셨는 거 상당히 파격적인 좀 이례적인 일이었고 게다가 그렇습니다. 공대가 굉장히 강한 인하대학교인데요. 또 공대 출신에 아마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저 같은 인물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세 번째 키워드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해서 사랑받는 인하대입니다. 역시 이제 인천을 대표하는 인하대학교로서 지역사회에 그만큼 또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지역사회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 기여도를 높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법을 택하실 겁니까? 그 소통과 관련되는데 우리 이제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의 교수님들이 상당수의 교수님들이 서울에 사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밤늦게까지 있는 분들이 조금 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 적은 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간 인천시로부터 또 시민으로부터 인하대 교수님들이 좀 지역사회에 기여를 적게 하신다 이런 네. 평들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인천 토박이로서 저도 그런 생각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될 때는 좀 더 인천 시민들한테 다가가자라는 네. 그런 생각에 세 가지를 슬로건을 걸었는데 예. 하나는 인하대 교수님들이 그냥 일반 어떤 노동자가 아니고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예. 전문 인력이 좀 인천 사회를 기여할 수 있는 게 각 구청에 군과 구청이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구청에서 하시려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전문 인력의 어떤 그 지원 컨설팅이 또는 필요한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한 구청에 경영 컨설팅단을 보내드리겠다. 네. 이미 제가 방문해서 다 약속을 받았고요. 아하.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도 마찬가지 공교육 활성화에 우리 대학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좀 더 기여를 한다면 네. 인천의 공교육이 발전할 것 같아서 교육감님을 찾아뵙고 마찬가지 거기에도 그 교육 기부를 하겠다 했습니다. 예. 학생도 사실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1인 1봉사를 제가 이번에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4년 동안에 반드시 1인 1봉사를 해서 내보내서 예. 그들이 소위 사회와 함께 요새 왜 뭐라 그러나요? 그 3.0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예. 양방향의 교육 플러스 지역사회에 같이 가는 그 교육이 교육 3.0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가 교육 3.0을 실천하는 네. 그런 대학으로 남는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하대에서는 그 남구 지역에 개통될 역이죠. 네. 수인선 역명을 인하대역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역사회 그만큼 자리를 잡겠다.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인하대역이 쉬운 거는 아니었어요. 남구청에서 일단 그 역명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인천시로 보내고 인천시에서 다시 국토부로 가는데 예. 남구청이 우리 인하대학과 같이 원도심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 제안서를 올렸고 지금 국토부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 국토부에서 마지막으로 결정이 나야 네. 인하대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 꼭 인하대역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장님은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보직 교수를 맡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셨지만 총장으로 취임하시기 전부터 오랫동안 인하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 또 교육기부단 에듀에이드 인하를 출범시킨 주인공이세요. 네. 예,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실 대학 교육을 내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잘 모르거나 진로에 대해서 좀 잘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게 출범하게 된 건가요? 제가 사실은 그 정부에서부터 한 2003년서부터 예. 지난 한 12년 동안 그 옛날에는 WISE 그래가지고 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그래서 예. 이공계 우수 여학생을 유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 네. 그것이 몇 년 전서부터는 WISET으로 변해서 예. WISET 그래서 예. Women in 예.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테크놀로지까지요. 그래서 예. 과학기술 쪽에 우수 여학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는데
여학생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학생이 왜 우리는 이건 불평등하다. 상대적 박탈감.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인천에서 가능한 한 다른 국가에서 오는 그런 그 지원비 말고 예. 인천이나 지자체 이런 데서 좀 더 그 교육비를 끌어와 가지고 남녀 학생을 동등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대학을 갈 때 그 자기가 가는 전공이나 여기에 대해서 별로 사실은 그 정보가 없는 거예요. 네, 생각을 못 하고 가죠. 고등학교 예. 선생님들 중에서 진로 진학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런 전공에 대한 소개는 못 해주시고 점수가 얼마 나왔다. 그럼 너는 어느 여기에 학교 무슨 과 맞춰라. 예. 그거밖에 못 해요. 네. 제가 그걸 알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공교육 현장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전공에 대한 소개를 해서 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을 알고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 55개 전공이 있는데요. 네. 그 교수님들이 100% 지원해 주셨어요. 아, 예. 100% 지원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에듀에이드 인하로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인하는 인하대학교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이 확산돼 가지고 에듀에이드 서울, 에듀에이드 뭐 이화, 예. 에듀에이드 부산 이렇게 확산되기를 원해서 이름도 그렇게 정한 거였어요. 내가 인하대를 가면 어떤 것들을 배운다. 예. 내가 어떤 과를 가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떤 진로를 받게 된다. 네. 이걸 알고 간다는 것은 대학 생활을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적죠.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근데 우리가 한 것은 인하대학교의 과를 소개한 게 아니고 대학에 설강된 과목 그 학과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이다. 예. 이런 걸 해서 너네들의 미래에는 뭐가 있다. 네. 이런 걸 설명을 해줬는데 교수님들이 해주는데 그게 인하대의 홍보가 아니고 전공에 대한 홍보예요. 예. 그래서 기계공학부, 국제통상학부, 이렇게 경영학과부 이렇게 그 학과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사실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하대학교에서. 대학들이 그런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가져오면 하면 좋죠. 지역사회 또는 그뭐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예. 이것이 사실은 교육부 같은 데서 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서 이거는 교육 중에서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들 그 강의하시는 그 자료 만드는 정도고 네. 좀 인원들 정도고 교수님들 그 강의는 다 교육 기부였어요. 그분들 강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으로 저는 사실 확대됐으면 그냥 미리 가본 대학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거예요. 쉽게.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대학 교육이 뭐 시간 낭비를 하는 기간이거나 또는 뭐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기간일 가능성이 진짜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고 네. 그것이 꼭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아닌가 그렇죠. 싶네요. 학생들이 예. 방황하게 하지 않게 하고 예. 지금 우리 공과대학 우리 과도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공학과 다니다 우리 학교 전과하는 제가 있던 예. 학원과에 전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저는 줄이고자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예. 아, 저는 이 최순자 총장이 특유의 섬세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2억 원을 네. 예, 정말 큰 돈이죠. 2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2억 원을 기부를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렇게 기부하는 거는 지난 한 15년 이렇게 해왔는데 97년부터 제가 기부를 네.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왔는데 하게 된 연유는 아주 뭐랄까요 배경에 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네. 제가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예. 제가 이 다음에 공부를 해서 성공하면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 와가지고 제가 87년도에 와가지고 예. 95년이 지나도록 그런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김수환 추기경님이 쓰신 참으로 사람답게 살교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예. 책을 읽었더니 사랑과 나눔, 그다음에 배려 이런 단어가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예. 미국에 유학 갈 때 본인이 잘 되면 뭔가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네.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 나는. 예. 제가 스스로한테 딱 때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작은 거라도 나누고 살자. 이러고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사실은 굉장히 즐겁게 하고 살았고 예. 아까 교육기부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나눔도 있지만 예. 제가 갖고 있는 그 지적 능력 또 다른 사람들 같이 해서 갈 수 있는 나눔 네. 이런 생활로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총장 나올 때 13명 되리라고 생각 못하고
또 총장 월급이 사실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내가 총장이 되면 4년 임기 동안 2년을 내가 내겠다. 예.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 알아서 당신 그 월급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 통장을 딱 받아보니까 아니에요. 그 통장 월급에서 보면 제가 옛날 교수를 받을 때보다 한 1억 정도 내면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면 안 되지 않는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 나갈 때 2억 했으니까 그냥 예. 2억으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제가 뭐 본 400만 거대로 원. 400만 원씩 이렇게 네. 공제가 되면 이미 2달 봉사를 허전하시겠네요. 그래도 마음은 꽉 차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장이 말씀하실 때 미국에 유학 갈 때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와서 그러면 좋은 일을 하겠다, 기부를 하겠다 이런 말씀 먹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학 가실 때도 지인들이 조금 도와준 단돈 $200를 가지고 네. 가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렇죠. 원래 한 10,000불을 바꿔놨었어요. 네. 유학 가려고. 근데 비행기표를 탁 샀는데 우리 오빠가 간암이 걸려서 오빠를 살리겠다고 그 간암이 그렇게 위중한 병인지 몰랐죠. 젊었으니까 네. 우리가. 예. 그래서 오빠를 이제 결국 등에 업고 한 병원,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을 다녔는데 결국 오빠는 세상을 떠났고 예. 제가 그 10,000불 바꾼 거를 다 다시 한국 돈으로 바꿔서 예. 살리겠다고 다녔지만 실패를 했어요. 네. 재수 중에는 딱 200불 남았는데 그 200불이 지인들이 이제 미국 유학 간다니까 예. 20불, 30불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네. 그거 갖고 떠난 거였죠. 예. 그 200불 가지고 떠났어. 제가 오늘날에 이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억이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도 또 그걸 다시 환원하시고 돌려드리려는 참 총장님의 마음이 존경심이 드는데요. 예. 네, 보통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더 앞으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좀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인 것이 사실인데 좀 존경심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수환 저도 그 기사를 추기경님의 읽고요. 그 책이 예.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뭐 총장님은 교수 재직 당시에도 많은 기부 나눔 활동을 하셨고요. 근데 처음이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터 한 5억 정도가 지금 총장님께서 기부하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단순히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런 책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남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이요. 뭐 그 왜 뭐랄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예. 어려움을 좀 그 더 생각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엄마 아버지가 별로 교육은 못 받으셨지만 예. 그 엄마 아버지의 그 뭐랄까 주인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렵게 사는데도 우리 엄마 생각하면 시골에 가시는데 뭐 바리바리 싸갖고 가셔서 예. 제가 좀 어렸을 때 불평했거든요. 네.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엄마는 뭘 저렇게 싸가지고 시골에 가시나 예. 이랬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제가 엄마로부터 그런 유전을 받은 게 있구나. 그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고 예.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사실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런 유산을 저한테 물려줬다는 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마음의 감동이 좀 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총장님의 선한 영향력이 인하대학교를 더 발전시키고 또 나아가 그것이 뭐 나비 효과처럼 대한민국의 교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총장으로서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리실 텐데 발전기금 모금과 활용 전략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각 대학들도 사실은 재정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학도 발전하려면 뭐 기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네. 통해서 뭐 연구비도 지원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그 총장에 지원하면서 그 발전 계획에 예. 그 발전 기금을 꼭 걷겠다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인하대학교 말고 서울에 뭐 연대나 이대 이런 사립대학 중에서 오너가 없는 대학들은 예. 그 기금을 꽤 많이 거둔 걸로 굉장히 알고 많이 있습니다. 쌓여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쌓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참 많이 걷어서 제가 말 저도 참 조심해야 되나요? 그 예. 부럽다라는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면 먼저 총장님들도 뭐 발전기금을 걷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예. 얼만큼 실천에 오른지는 모르지만 썩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름 제가 그 평소에 나눔을 생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은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또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단 그 기부금이라는 게 동문이 오는 것도 있고 네. 또 좀 넉넉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은 낼 수 있고 예. 아주 작은 액수라도 지속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가장 지금 좋아하는 계획이 예. 1인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네. 10,000원이면 설렁탕 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네요. 설렁탕 한 그릇을 예를 들어서 인하대 동문이 한 15만인데 네. 5만 명이 내준다면 그것도 1년에 60억이에요. 작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작은 모임, 작은 거 가지고 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네. 그런 발전기금을 걷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뭐 몇몇이 큰 돈을 쾌척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큰 금액을 만들고 그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네. 예. 뭐 제도나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에 걸맞은 장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인하대학교가 60주년을 맞이해서 착공한 인하 6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목적이 있는 기념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하대학이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가 예. 모여서 1954년에 만들어졌는데 2014년이 이제 6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 착공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예. 약 7,800평 정도? 아, 예. 그러니까 꽤 큰 건물이에요. 일부는 4층까지 있고 또 일부는 한 15층까지 있는데 그 건물을 지면 우선 저는 1학년 새내기들한테 교육이 그쪽으로 좀 옮겨져 가지고 네. 좀 더 나은 첨단 장비, 첨단 교육 장비 여기에서 새내기들이 좀 인하대학교 왔을 때 네. 야, 인하대학교에 대한 설레임을 갖고 왔는데 예. 새로운 건물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시설도 좋고 뭐 출발이 그렇죠. 좀 깨끗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그렇죠. 있도록 네. 예, 그렇군요. 프레시맨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 청년 실업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인하대는 전국 대학 취업률 상위 5%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하대 출신 인재들이 곳곳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인하대학교가 공대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공대는 여전히 강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공대 자체로 4, 5위를 지난 한 4, 5년 동안 갖고 있는데 공대로 출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우리 학교는 사실 인풋 대비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 대비 졸업생들이 훨씬 경쟁력이 있어서 나갑니다. 그 배경에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시고 예. 일일이 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을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춰서 내보내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하대 출신들이 뭐 취업률도 높지만 들어가서 임원으로 성장하는 그야말로 조직 내에서 기업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확률도 그만큼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인하대학교의 교육 경쟁력이 이미 검증을 받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어떤 기업체 회장님한테 예. 말씀을 들었는데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우리 인하대 학생이 학연이나 지연이 굉장히 약하답니다. 네. 그것이 회사에서 임원으로 올라갈 때는 예. 굉장히 큰 경쟁력이다. 오히려요. 예. 네, 지방 대학은 굉장히 지연이 강하고 네. 서울에 있는 대학은 학연이 굉장히 강한데 예. 인하대학은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예. 학연을 막 그렇게 따지거나 또는 지연을 막 따지거나 이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인성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기 때문에 네. 임원으로 오르는 게 굉장히 그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 얘기하셔서 저도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히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죠. 이제 무난하게 그러면서도 또 실력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군요. 총장님도 인하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화학공학과. 네. 그때 공대를 여성이 가는 것은 거의 정말 보기 드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1학번이시거든요. 네. 그때는 과에 총장님밖에 안 계셨죠? 뭐 전체 저희 입학생이 700명인데 네. 여학생이 2명이었어요. 정말요? 네. 근데 한 학생은 1학기만 하고 고대 수학관과 이렇게 그 전학을 갖고 저 혼자 다시 시험을 남았었거든요. 봐서요. 예. 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예. 여학생이 2학년에 기획과 언니가 하나 있었고 예. 저는 3학년에 건축과 언니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네. 딱 여학생이 셋이었어요. 제가 2학년 될 때 72년도에 우리 학교가 종합대학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학생이 한 40명 정도 그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이 좀 있었지만 뭐 71년도 제가 들어갈 때는 정말로
그 지금과 같은 어떤 도전 정신 그거 아니면 공과대학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학교에서 유명 인사하셨을 것 같아요. 유명 인사는 아니고 그냥 저 여학생이 너무 없으니까 네. 약간 희귀성으로 바라보는 예. 그런 정도였겠죠. 예, 공대로서 진짜 그야말로 선구자적인 네. 공대생으로 지금 뭐 화공과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총장 자리에까지 오르셨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인하대 여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한 40%인데 네. 입학생으로 보면 제가 들어가던 71년도에는 700명밖에 못 갔고 예. 지금은 약 3,800명이 들어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구도 늘었지만 예. 그러면서 문과대학 같은 데는 여학생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예. 공대는 아직도 여학생 한 18% 정도 되고 예.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우리 학교는 한 40% 정도 됩니다. 예. 근데 한국의 전체 대학을 보면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입학률이 더 많습니다. 예. 미국은 이미 그렇게 넘은 지 예. 오래됐고 예. 한국도 그렇습니다. 공대에서 공대생의 비율이 예전보다 지금 여학생이 어느 정도로 높아졌나요? 뭐 저 다닐 때 700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 지금은 여학생이 한 18%니까 아, 꽤 되네요. 네, 꽤 되죠. 예. 제가 있던 화공과 같은 경우는 여학생이 한 40% 정도 네. 되고요. 기획과 같은 데도 한 7, 8% 이 정도 됩니다. 요새는. 예. 네. 상대적으로 화공과는 여성의 비율이 좀 높군요, 아무래도. 높죠. 예. 네네. 화공과는 옛날부터 그래도 한두 명씩 꼭 있었거든요. 예. 화학과 관련되니까 여학생들이 사실은 적응하기 좋은 학과입니다. 예. 교수님이 자네는 왜 들어왔나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없습니까? 뭐 교수님들한테는 자네는 왜 들었나라는 질문을 안 받았고 아, 예. 다른 대학은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학생들이 네. 있어요. 예. 근데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좀 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글로벌화되는지 그러네요. 그런 질문을 안 예. 하셨고 그래도 제가 항상 교수님이 가르치는 그 탁자 바로 앞에 제일 앞에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거기 앉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좀 배려해 주셨던 것 아, 같아요. 네. 네. 어떤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그거 뭐 남학생들이 짓궂게 하면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 또 좀 불편한 게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사실 그때 지금 인하대 제가 화공과에 있던 그 공대 건물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화장실이 거기 한 곳밖에 없었어요. 아, 특별히 따로 여자 화장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마련이 안 돼 저 있었군요.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도 화장실 가려면 여기까지 막 뛰어와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운동장에 가면 그 뭐 다 남성만 있으니까 예. 그냥 운동장 아무 데서나 남학생들이 체육복 갈아입는다고 바지 훌렁 벗고 입고 이러는 네. 거예요. 그럼 제가 시선을 옆으로 돌려야 되고 예. 뭐 그랬습니다. 예. 또 뭐 그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갔는데 저는 어려워서 사실 싸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우리 그 동기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점심 먹을 때는 지금 우리 야구장 예. 거기가 옛날에 운동장이었는데 예. 거기를 빙글빙글 돌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고 그랬었죠. 예. 그런 생각이 지금 납니다. 예, 학창 시절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장님의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좀 궁금합니다. 네. 아버님께서 좀 일찍 네. 돌아가셨다고 세상을 네. 떠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좀 못 사가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학도가 되시고 그런 꿈을 키우셨을 때는 또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의 유산 가르침이 있으셨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렸을 때 최순재 총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글을 못 읽는 바보였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왕따.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 왕따였어요. 그래서 한글도 못 읽는데 옆에서 짓궂게 또 이렇게 더 공부를 못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3학년 2학기 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전하니까 제가 2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읽는 것을 아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제 안에는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하는 것이 분출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유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에 옮기면서 바로 이제 저의 그 특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고 도전 정신이 생기셨군요. 있어서 예. 네. 그리고 제가 바보였다는 걸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제가 뭐 열심히 했더니 뭐 반장도 되고 아, 예. 어린이회 뭐 부회장도 되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거죠.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실 엄마가 혼자서 우리 자식을 키웠는데 예.
그 인천여중 인일여고를 다녔는데 예. 학교를 가니까 다른 학생들은 우리 집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더라고요. 네. 가보면 우리 집이 얼만큼 어려웠는가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예. 그렇게 학교를 거듭해서 올라갈수록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오는 학교를 가서 걔네들이 집을 방문하면 우리 집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저 집이 저렇게 언니도 오빠도 학교 다니는 이유는 우리 집하고의 차이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우리 집은 못 다녔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예. 제가 우리 집의 그런 가난을 극복하려면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글은 못 읽었지만 중고등학교 가면서 책을 엄청 읽었어요. 저는. 네. 책을 목적하에 읽은 거죠. 책이 예. 읽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쟤네들 언니 오빠 집에 가면 책이 꽂혀 있는 걸 보면 나도 그만큼을 읽어야 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정말 목적하에 읽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그런 어떤 유전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예. 욕심, 예. 일에 대한 욕심, 공부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전공은 왜 화학교육 화공과를 선택을 하셨나요? 원래는 저는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예. 신문방송학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 거나 심리학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여성분들이 좀 선호하시고 할 수 좋아하시는 있죠. 과죠. 예. 그런데 뭐 나름대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그 정보를 접하니까 예. 그쪽 세계에 제가 가서 살아남을 길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예. 근데 공학 쪽에는 여성이 없으니까 누군가 얘기했는지 아니면 제가 책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여성이 없는 곳에 가면 제가 성공할 수 있겠다. 네. 소위 지금 얘기해서 아주 이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지만 그때 생각에 출세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180도 돌려서 화학과로 가자. 화학은 예. 뭐 과학이나 수학을 좋아했으니까 네. 그냥 화학 쪽으로 간 거였고 화공과에 기획과나 이런 데보다는 여학생이 좀 있다고 해서 예. 화공과를 간 거였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과감하게 선택하신 그렇죠. 이유가 나름대로 뭐 전략이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그러네요. 같은데 레드오션을 택하지 않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학을 단돈 200불을 들고 떠나셨습니다. USC 남가주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는데 공부하면서 왜냐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려웠죠. 네. 첫 번째는 영어를 잘 못해서 네. 어려웠고 예. 석사 1차를 지금 생각하면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가 뭔지를 몰라서 네. 그 다음 주에 숙제를 못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가면 처음에 유학을 가면 영어를 과목을 듣는 게 있는데 예. 제가 돈이 없으니까 영어를 가능한 한 안 들으려고 별 핑계를 대가지고 아하. 결국 영어를 안 들은 거예요. 말하자면 랭귀지 코스를 좀 해야 되는 건데.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그 돈이 또 들어가니까 네. 제가 하여튼 변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저기 받아가지고 최대한 피하셨어요. 피했어요. 그리고 네. 그냥 바로 들었더니 음.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처음에 첫 학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200불만 갖고 갔으니까 첫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일자리를 찾으러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가려고 되니까요. 했는데 예. 처음에 왔다 그래서 잘 안 해주더라고요. 숙련도가 떨어질 테니까요. 뭐 영어도 예. 잘 못한다고 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간 곳이 주로 미국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간지 한 3주 만에 슈퍼마켓, 흑인들하고 멕시칸들이 많이 오는 슈퍼마켓에서 일을 시작해서 예. 제가 거기서 2년 일했고 아, 그다음에 1년 지나서는 등록금만 받았는데 생활비는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활비를 벌고 이러면서 또 일을 그러니까 했고 장학금으로 등록금 해결이 되고요. 받았어요. 예. 네. 그다음에 그래서 석사를 1년 반 하고 나서 제가 박사를 화학공학을 못하고 화학을 간 이유가 예. 돈을 찾아서 간 거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교수님을 찾으니까 예. 화학과 교수님이 주셔가지고 예. 거기서는 장학금하고 생활비를 줬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그때는 다시 2년 동안 주유소에서 주말에 일을 했거든요. 네. 그 일을 한 이유가 제가 가기 전에 오빠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네. 엄마 뭐 그 조카 이런 그 가족이 있어서 거기다 돈을 조금이라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와중에 힘드신데 또 그걸 그쵸. 보내시려고요. 했죠. 지금 또 누가 촉촉해 주셨는데 제가 총장님 오늘 너무 울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예. 생각을 하면 네. 뭐 이렇게 잘 됐지만 그런 또 세월이 있어서 제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억척 같은 것도 있으면서도 옛날 얘기하면 이렇게 자꾸 눈물도 흘리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눈가가 촉촉해졌는데 요즘 세대 젊은이들이 뭐 취업이 어렵다 공부하기 어렵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게 네. 마음 먹고 긍정적인 마음 먹고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나 요즘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예. 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오시고 인하대학교 교수가 되셨어요. 한국공학칼림원 최초의 여성 정회원이시죠. 네. 그리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등 여성공학자로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후배 여성공학도를 끌어주셨잖아요. 예. 그때는 사실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우리 영역을 왜 여성들이 이렇게 파고드느냐 이런 기존의 어떤 남성 중심의 공학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예, 좀 외롭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예. 이제 인하대학교에 있으면서 공대 여학생들을 보면 예. 저부터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원래 남성 그 지배 사회이긴 중심적으로 했는데 많이 돌아갔죠. 그렇죠. 예. 근데 여학생들이 보면 공대에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그 정말 똑똑하고 우수한, 능력도 예. 있고 우수한 학생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버티는 힘이 없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특히 똑똑한 학생일수록 회사에 가서 그 사회에 잘 부딪혀가지고 끝까지 남질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다거나 예. 이런 여성들을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그 자산인데 중간에 관두는 게 또 회사로서도 중간에 관들면 다 투자해서 일을 좀 할 만하면 관두고 손해인 거죠. 네, 회사도. 그러면서도 또 사회에서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대학에 있는 제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네. 100%는 아니지만 이들을 좀 강한 정신을 갖게 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단체에서 일을 예. 하게 된 거죠.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끌어주고 예. 우리 멘토 멘티 하듯이 예. 위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하면 예. 여성들이 가정에서도 왜 아들보다는 딸들이 좀 약하잖아요. 네. 예, 사회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특히 남성은 군대 문화가 있어서 군대에서 한 2년 동안 상당히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관으로 이렇게 제대할 때까지 상당한 그 무슨 사회 경험 예. 이런 트레이닝을 받는데 예. 여성은 그런 사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로 하여금 여학생들이 좀 더 강한 예. 또는 경쟁력이 있는 이런 여성을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예. 이제 그런 활동을 좀 활발하게 했습니다. 근데 또 요즘은요, 이 군대 다녀온 남자들도요, 병영 체험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다 허당이에요. 이 똘똘한 여성분이 훨씬 더 나으세요, 군 생활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예전이랑 많이 또 분위기가 바뀌었기 네. 때문에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성공학도가 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길이셨을 텐데 총장님만의 어떤 노하우나 철학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오기 위한. 그 어려서부터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뭐랄까 힘든 거? 소위 헝그리 정신. 예, 예. 헝그리 정신. 예. 힘든 거에 대해서 힘들다는 생각이 우선 안 들어요. 네. 뭐든지. 예. 지금도 몸은 굉장히 힘들어도 예. 힘들다는 생각 안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몸이 천근인데도 뭐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어떤 때는 뜨거운 물 정말 좀 오래 이렇게 그 나오게 하고 이렇게 예. 하고 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면서 즐겁게 시작해야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 속에서 저를 아주 강인한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환경보다는 왜 그 나무도 보면요 그 밑에 땅이 굉장히 좋으면 예. 얘네들이 저 그 밑으로 들어가고 이 주변이 안 좋으면 옆으로 이렇게 가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에 산 사람들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예. 지구력도 있고 무엇이 어려웠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정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한테도 그렇고 예. 요새 젊은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세. 예. 세상은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네. 실패하는 일도 더 많고 그럴 때 어떻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느냐 예. 그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교육자로서 총장님의 교육관이 궁금하네요. 예. 어떤 교육관을 갖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시나요? 처음에 저도 지금 약 28년 교수 생활하다 총장이 됐지만 네. 처음 한 15년은 학생들 야단치고 못하면 그랬어요. 예. 좀 그렇죠. 불같이 호령하고. 그렇기도 예. 했고 그래서 어려워서 못 오는 학생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그 칭찬이 가장 좋은 그
그야말로 교육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제가 예. 그것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렇게 실행도 못했어요. 근데 한 15년 지나고 나서 제가 스스로 그걸 느끼기 시작해서 학생들을 칭찬을 하니까 정말 그 칭찬이 고래도 춤춘다라는 게 그 적용되는 거를 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 교육과는 엄청난 칭찬을 하자. 사람을 네. 보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그때는 욕심이 많아서는지 약점을 보완해 주려고 약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5년이 지나면서는 칭찬을 하면 어느 누구도 본인이 가장 자기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나의 약점을 못 보시네 또는 안 보시네.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는 보면 칭찬을 하려고 그래서 그 강점을 좀 더 이렇게 드러내서 예. 그 스스로 다른 것을 보완하게 만드는 네. 것이 훨씬 교육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고도 얘기를 하지 않는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정말 약점인데 본인이 모르는 것 같을 때는 네, 그럴 땐 얘기를 해주시는 예. 게. 단 둘이서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하질 않고 누구 여럿이 있을 때 어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애둘러서. 누구는 애들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본인이 그것을 가질 수도 있죠. 예. 정말 저도 좀 자녀에게 칭찬을 하는 그런 네. 교육법을 지금부터라도 마음속에 꼭 네. 담아둬야 되겠네요. 네, 예. 정말 칭찬이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칭찬하면서 정말 2배의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네. 후반기에 그때는 칭찬이 항상 그리고 모른 척해 이 CEO는 많이 알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야 예.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긴 알아야 되죠. 내 칭찬을 받으니까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겠어. 네. 그런 마음이 사람을 바르게 또 바꾸기도 하고 발전시키잖아요. 네. 예, 그렇군요. 인하대학교를 이끌어 가시면서 올 한 해, 2015년에 요거는 좀 특별히 역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를 잘 가르치는 인하대, 네. 그다음에 연구를 많이 하는 인하대, 그다음에 지역사회 소통에서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인하대이지만 예. 그중에서 저는 올해 5가지의 경영의 단어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는 소위 섬세함,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효율이 높은 것,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윤리. 예. 요새 윤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윤리가 뭐 꼭 연구에서만 아니고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도 윤리. 그다음에 그다음 그 소통. 예. 그다음에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 예. 그 틀림이 아니고 예. 다름이거든요, 분명히. 예, 예. 그래서 다름을 우선 인정하는 자세인데 저는 소통과 그다음에 섬세함을 네. 제가 올해는 사실 모토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섬세함하게 다 좀 발견을 해서 예. 그것을 소통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느껴서 이렇게 오게 하는 제가 이렇게 끌어서가 아니고 그 소통으로 하여금 본인들이 알아서 오게 하는 이런 전략을 좀 갖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인하대학교의 역점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이 5가지가 돼야 되지 그래요? 않을까 싶은데요. 인하대학교 졸업생이시기 때문에 또 인하대 총장으로는 인하대 출신이 2번째고요. 네. 최초 여성 총장이신데 아무래도 더 모교에 대한 애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인하대를 내 모교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청사진 좀 먼 큰 그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임기가 4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큰 청사진도 그릴 수 있지만 예. 제가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4년밖에 없거든요. 네. 오늘도 조선일보에 뭐 그 대학 평가가 나왔지만 예. 그 대학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연연하는 것은 안 좋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 평가가 사회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받게 하려면 지금으로부터 제가 4년 동안 어떤 목표를 하고 갈 것인가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후년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예. 올라갈 목표를 갖고 우리 구성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함께 가자.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탑 8위 안에 우리 학교를 끌어놓고 싶거든요. 예. 그러면 각각의 모든 면에 8위를 가려면 어떤 지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누가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나눠 가지고 함께 끌어가는
그런 인하대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꼭 그런 인하대학교가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읽던 우리 소녀 최순자 총장님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인생을 바꾼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것도 같아요. 네.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권의 책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사실은 두 개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은 도린 그레이의 초상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은 결국은 굉장히 잘생기고 예. 유능한 사람이 계속 죄를 저지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초상화를 누가 그려줬는데 네. 초상화를 가서 보면 초상화에는 그대로인데 자기 얼굴은 굉장히 추하게 변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그 초상화가 자기 추하게 변한 얼굴처럼 변하게 보였기 때문에 예. 그 초상화를 이 사람이 이렇게 칼로 찢습니다. 네.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얼굴에 저는 다 드러난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린 그레이 초상화 하나 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김수환 추경님 쓰신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그것은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읽었지만 예. 끊임없이 사랑, 나눔, 배려 예. 이 세 단어를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는 예. 매일의 아마 성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드러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네. 제 얼굴은 어떨까? 좀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두가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떳떳함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나 세상을 그런 마음도 들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 여러분과 또 인하대 학생들, 우리 인하인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셔도 좋고요. 한 말씀 네. 해주시죠. 그 인생의 삶이란 생명이 한 번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그 교육은 꼭 교육기관을 통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기가 책을 읽는다든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배운다든가 항상 배움의 자세가 교육이 가져다 주는 저는 그 금과 같은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인하대 학생들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인 1만 원을 한 달에 내는 이런 그 운동도 교육의 투자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하가족 여러분들도 인생을 밝게 사는데 자그마한 기부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태양을 볼 수가 있어서 행복하고 태양을 볼 수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빛을 갖는 것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헬렌 켈러가 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취업의 벽에 가로막혀서 현실의 벽에서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꼭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이 아닌가 싶네요. OBS 초대석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